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미국 시장도 억눌렀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어제부터 부진한 흐름 다시 한번 보여지고 있죠. 어제 양시장 모두 좀 부진한 모습 나타냈는데 오늘도 장 초반에 낙폭이 좀 컸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하고 낙폭 어느 정도 만회해가면서 현재는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아직도 메타버스 열기가 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결제 관련주들,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오늘 다시 한번 급등 양상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계속해서 몇 가지의 주도주가 돌아가면서 급등 양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답답한 시장 흐름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고민도 나눠보시고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오프라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연말 그리고 내년장을 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또 전문위원님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해주세요. 일단 12월 4일 토요일에 일산으로 찾아가는 첫 번째 강연회 많은 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선물 제공도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특징주와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까지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커졌다라고 하고요. 또 전기차 업종을 중심으로 한 급락세가 보인 것도 영향을 줬다라고 합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시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16%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 크게 밀려났다가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낙폭 회복해 가고 있고요. 현재 2,95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오전 중에 한번 크게 빠졌다가 현재는 또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0.22%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1,033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이 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945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현재 295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방향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관은 어제 오늘 계속해서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현재 942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NFT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흐름은 오늘도 좋습니다. YJN 게임즈는 기후행동을 위한 메타버스 MOU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다날은 싸이월드 메타버스에도 결제 서비스를 단독으로 제공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투오는 메타버스와 NFT를 접목시킨 블록체인 게임을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25%대까지도 올라서는 모습 보여졌습니다. 다날 현재 26%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고요. 13,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투온도 13%대 강세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YJN 게임즈 현재 8.32% 오른 2,9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주들이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말 강자라는 별명이 있죠.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와 또 연말 배당금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주가 상승이 될 만한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나오지만 흐름은 함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은 3분기 실적이 다소 아쉬웠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손해보험사들은 실적은 견조했지만 주가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호재를 너무 빨리 반영했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현재 1.67% 밀려난 64,8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동양생명도 2%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도 현재 1.77%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약세 보여지고 있고요. 카카오는 장중에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다소 아쉬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덴트 3분기 호실적 발표가 있었죠. 거기에 기관 투자 유치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한글과 컴퓨터, 싸이월드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이어나가고 있고요. 바이오트롭은 상장 첫날인데 오늘 급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이 중국 내에 최첨단 설비가 투입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우시 공장 첨단화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0.45% 밀려난 11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위메이드가 있습니다. NFT 열풍을 타고 연초 대비해서 위메이드의 주가가 현재 467% 이상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또 장중에 신고가 경신에 나섰는데요. 미르포의 흥행도 이어지고 있고요. 슈퍼캣과의 업무 협약 소식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재 8.24%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22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습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에 전지박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또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해외 배터리 제조 업체들과 물량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북미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캐나다 퀘벡에 공장을 설립할 것이란 이야기도 나오면서 전지박 사업 확장도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11%대 급등세 가져가지고 있고요. 11만 4,500원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강한 테마 안에서 또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급등과 급락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객장 상황 들어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외국인과 기관 좀 상반된 매매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이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늘 장 초반에는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이다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세로 좀 전환하고 있는 모습, 또 코스닥 시장에선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NC소프트, 네이버, SKC에 대한 매수세가,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 BM, 카카오게임즈, LX세미콘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늘 거래소에서 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LG디스플레이, 일진머티리얼즈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위메이드, LNF, 덕산, 네오룩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네이버만이 좀 시총 상위주 안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이 여전히 강세 보이는 종목들, 메타버스도 있고요.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계속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흐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오늘 장 한마디 여전한 종목별 차별화 장세로 좀 정해봤습니다.
뭐 오늘 시장 오전장 좀 하락폭보다는 좀 보합권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긴 하지만 일단 지수 정체 속에서 시장은 여전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여전한 상황에서 이 유럽의 이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이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감 등이 좀 부각되는 모습 등이 경기 민감주가 많이 포진된 우리 증시에서는 좀 전반적인 시장 약세의 원인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지난 거래일과 비슷하게 이러한 시장 약세 속에서 뭐 NFT와 메타버스 테마 내에서도 좀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의 신고가, 뭐 다날의 급등, 뭐 데브시스터즈의 하락 등 뭐 테마 내에서도 종목별 주가 흐름이 좀 차별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장중 변동성 역시도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 게임주도 같은 경우에는 좀 오전장 좀 마이너스 전환하는 모습 보이다 또 오후 들어서는 또 올라오는 모습까지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늘 오전 시장에서 특히 좀 특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점은 메타버스 테마가 이 오전장에서 좀 약세 전환되는 모습에서 2차 전지 소재 업종의 강세가 좀 두드러졌다라는 점도 특징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이 메타버스 테마 쪽에서 약세가 좀 나오면서 오늘 2차 전지 소재 업종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인데 특히 뭐 일진 머티리얼즈의 신고가 경신, 뭐 LNF, 엔캠,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등의 주가 강세가 좀 두드러진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방산주 강세도 특징적인 모습이었었는데 뭐 아무래도 아랍에미레이트 국방부가 한국형 방공체계 도입을 결정했다라는 소식 등의 이런 방산주가 강세를 보였던 모습도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오전장 대비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 그간 눌려왔었던 이 관련주들의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했다라는 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해외 수주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에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강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메타버스 관련 테마 이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좀 단존에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관련주들에 대한 적극적인 스탠스보다는 당분간은 주가 흐름을 좀 보수적으로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메타버스보다 펀더멘탈 기반이 있는 실제로도 지금 당장 좀 실적이 찍힐 수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로의 관심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하시면서 오늘 최근 시장에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뭐 메타버스 관련주와 더불어 2차 전지 관련주로의 관심도 더불어 좀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테마 안에서도 종목별로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요. 장중의 변동성도 크다는 점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오른 메타버스 종목들보다는 오늘의 조정을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더 낫겠다. 이런 말씀 덧붙여 주셨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토픽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소장님 지금 뭐 미국 증시 어제 간밤에 또 3대 지수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됐죠. 다시 한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보다도 더 부진한 게 사실 국내 증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앞으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궁금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 더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많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시장 점검 좀 도와주시죠. 이게 일단은 뭐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미국 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를 좀 이끌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신흥국과 선진국과의 어떤 차별화된 증시 이런 것들은 잘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선진국 증시는 계속해서 특히 미국 증시는 올라가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못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답답함을 토로하고 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흥국 입장에서 본다라면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 자금의 어떤 이동 이런 것들이 증시에 있어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글로벌 자금들이 이동하게 되면 선진국으로의 자금 이동으로 통해서 선진국 경제는 더욱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신흥국 증시는 다소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디커플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짓누르고 있고요. 이러한 악재들은 당분간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운 재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수의 향방도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SK하이닉스가 조금 난처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 중국 공장 개량 작업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불쾌한 입장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예, 어떤 내용인가 하니 지금 오늘 장이 시작하기 전에 직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현재 지금 하이닉스가 중국 우한에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꽤 큰 공장인데요. 하이닉스 전체 생산량의 약 50%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량의 한 15% 정도를 생산해내는 어마어마한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미세 공정에 쓰이는 UVX 장비를 네덜란드로부터 수입을 해서 공장 선진화를 좀 꾀하겠다라는 게 하이닉스의 방침이었는데요. 현재 지금 미국이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어떻게 해라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암묵적으로 현재 지금 동맹과의 어떤 이러한 이유를 들으면서 현재 지금 무기로 전환이 가능한 UVX 장비에 대해서 반입을 조금 막는 그러한 뉘앙스가 현재 지금 알려지고 있죠.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현재 공장을 조금 선진화하기 위한 이런 증설 과정에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조금 차질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물론 오늘 주가가 크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을 선진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차질이 우려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럼 장비 투입 허가가 나지 않게 되면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조금 불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당장은 하이닉스 입장은 좀 다소 좀 여유롭게 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장이 지금 대량 생산 기지이고 현재 UVX 장비는 국내로 들여오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여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짙어지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다소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 결론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양국 간의 어떤 그러한 힘겨루기를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좀 여유 있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 지금 좀 부진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K보건이라고 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또 활기를 찾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 시장이 좀 이런 성장 동력을 얻어가고 있는 이유도 궁금하고요. 주목해볼 만한 섹터가 있을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방침의 변화라는 큰 흐름을 읽어야 됩니다. 과거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오다가 지금은 중국이라든지 인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신약을 개발할 때 개발 초기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을 지분을 좀 인수하는 그런 모양새로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 의미 있는 작년서부터 기술 수출권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당분간 규칙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신약 개발을 앞으로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나라 제약사들의 어떤 위상들을 보게 된다라면 조금 이런 기술 수출들이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것들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서 코로나19라는 변수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개발 소식도 들려오기도 하고 확진자 다시 급증하면서 음압병실 관련주들이 또 급등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제약바이오주들 전망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인 사항들은 아니고요. 일단 일부의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 이제 국내 시간이 다가올수록 개발 시점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일단 내년 초반에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내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오면 그것을 사용하겠다라고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방식에 있어서의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어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먼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국내에서도 현재 지금 몇몇 업체들이 이 시장에 있어서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의 순풍이 돈다라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이 돼야 된다.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업종보다는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덧붙여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앞에서도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소장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아실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여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으로 또 언급이 됐던 내용들, 주목해볼 만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아무래도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총론 부분에서는 괄목한 성과를 보였지만 강론 부분에 들어가면 전혀 다른 원칙론을 고수했는데요. 대만 문제, 인권, 무역 부분에서는 서로의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첨예하게 대립됐던 부분은 바로 대만 문제였는데요. 중국은 대만은 본토의 일부이고 하나의 중국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또 레드라인을 넘었을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요. 시 주석이 이야기하는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미군이 대만 남부의 까오슝항에 건설하고 있는 해군 기지 건설을 더 이상 진척시키지 마라. 그리고 대만의 독립선언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 그리고 중국의 군사력을 뛰어넘는 대만의 군사 무기를 판매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지지하지만 현상 변경은 원치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대만을 공격하면은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오해와 견해 차로 충돌이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식의 가드레일이 필요하다는데 서로가 인식을 같이 했고요. 앞으로도 정상회담을 계속 하기로 했다는 점은 마지막 안전 난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평가를 받을 만한 회의였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우호적인 이런 환경에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미국이 대만 문제를 핵심적인 주제로 다룬 이유도 또 궁금하거든요. 이 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최근 중국의 전투기들이 대만의 방공 식별 구역에 자주 침입을 하는데요. 10월만 하더라도 200대 이상이 출몰을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강제 외교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강제 외교라는 것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실험을 한다든지 그리고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실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정도로 대만에게도 고통을 줘서 친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중국군의 통합 전투 능력을 기르기 위한 이런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이 그중에서도 가장 최근 들어서 우려했던 부분은 10월에 있었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시 주석에게 군사 관련 정권을 부여를 했고요. 국방 동원 태세로 격상을 시켰고요. 또 중국인들에게 일정량의 식량을 비치하라고 지시도 내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공군들 같은 경우에는 대만 주변의 섬이죠. 진만다오 쪽에 상륙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요. 항구나 공항 이 봉쇄하는 훈련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걱정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우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대만으로 이동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북한의 남침에
빌미를 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만의 반도체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하락, 또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빨리 서둘러서 미중 정상회담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런 양국의 갈등이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대만 같은 경우에는 뭐 최첨단의 로직 반도체죠. 그 컴퓨터의 CPU라든지 휴대폰의 AP를 생산하는데 전 세계 점유율이 무려 92% 차지합니다. 또한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는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반도체를 한 달만 생산을 못한다면은 전 세계 부가가치의 기준으로 해서 70조 원이 사라지게 되고요. 1년간 장기화된다면 세계 GDP의 1%에 해당하는 880조 원이 날아가게 됩니다. 세계 경제는 갑자기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산업별로 보면은 전자 부분이 제일 큰 피해를 받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기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 달간 무려 50조 원, 또 1년 정도를 보면 580조 원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 실제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은 통신산업, 정보 서비스업,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도 위험하게 되고요. 또 은행이나 리스, 보험, 유통, 해상, 운송까지 2차, 3차 연쇄적 피해를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스마트폰, 게임 이런 전자 제품들에 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과 대만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는 데 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 공급망의 지각 변동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이 자신들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지각 변동까지는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세 가지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생산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생산 기지를 이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 이전을 실시를 하더라도 생산 가동까지는 최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데 그 일회성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이 도움은 되긴 하겠지만 소재나 부품 기업이 이전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인재 육성, 금융 지원, 환경 규제 완화까지 포함된 서플라이 체인망을 구축한다는 것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당분간 우리나라나 대만은 세계 반도체 생산의 주요 거점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글로벌 공급망 문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주도권 다툼 또는 충돌을 완화하거나 협력하겠다라는 내용들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국유기업 우대 정책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고요.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나 또 거액의 산업보조금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무역협상과 관련해서 2단계 들어가서 이걸 고치자고 요구를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자국의 그 정책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인텔의 청두 공장에 대한 실리콘 웨이퍼 생산도 미국이 금지시켰고요. 앞으로 주요 투자 결정과 관련해서도 기술 안보를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대중국 반도체 생산 공장 확대 같은 경우도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의 중국 무역 정책의 골자는 트럼프 때 25%의 고율 관세는 무역 그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한은 절대 손대지 않는다는 거고요. 중국이 미국에게 약속했던 농산물 수입 또 2년간에 걸쳐서 미국 제품을 2천억 달러 추가 구매를 계속 약속하라는 거죠. 계속 수입을 하라는 건데 이런 약속 수행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통상법 301조에 따라서 제재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현재 미국이 중국에 통보해줬던 주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미중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또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도 들려옵니다. 왜 그런 건지 궁금한데 이유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CNBC라든지 로이터 같은 경우에도 베이징 올림픽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초청할 것이라고 했는데 초청 문제는 거의 논의가 되지는 않았고요. 외교 경로로 전달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2008년이죠. 베이징 하계 올림픽 때 국가 부주석이라는 그 운영 책임자를 맡았는데요. 이때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2012년 가을 당 주석에 취임하는데 발판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동계 베이징 올림픽을 성공시켜서 2022년 내년이죠. 가을 당대에서 상기 임기를 확정 지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미국과 유럽 의회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만약에 선수단을 보내지 않는다면 국제 질서는 신냉전 체제로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림픽 자체를 보이콧하지는 않겠지만 서방 국가들이 볼 때는 인권 탄압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상 참여는 물론 고위급 관료들의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보이콧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교적 보이콧 이야기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번 이 미중 화상 정상회담이 양국에게 갖는 의미가 어땠었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국제 관계 입장에서 보면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시대 신냉전이라든지 냉전 2.0 관계가 콜드피스라고 해서 긴장 속의 평화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정책은 전략적 인내로 정책 기조가 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자유무역이라든지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볼 때는 이런 흐름이 불가역적인 역사 흐름이고요. 또 국제 무역 경쟁에서 보면은 자유국가보다는 비민주주의 국가가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미국이 경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 내부적으로 보면은 바이든의 지지율은 현재 38에서 42%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중간 선거라든지 대선이 치러지면은 공화당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전면적인 대결보다는 내부의 물가 안정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나 또 인프라 투자 관련된 그 고용 창출에 더 많은 그 힘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결국 미국은 앞으로 군사적 충돌을 멈추고 좀 미중 관계를 안정 궤도로 올려쓰기 위한 여러 가지 제스처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중국이 쓰고 있는 인권 문제라든지 또 양안 간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양국 관계는 그 트럼프 시대보다는 좀 요동이 좀 심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여기에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북한 문제는 이번에 포함이 됐는데요. 두 나라가 협력할 수 있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을 했는데 문제는 종전 선언이라든지 제재 해제는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바이든의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대만과의 군사적 관계 강화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도 태평양 전략상의 쿼드나 오커스 동맹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을 억제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핵 문제의 이유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속도를 내지 않겠다는 생각인데요. 그 대신 중국의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는 막는 전략에 좀 더 치우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를 G7 정상회담에 초청한 것이 바로 그 사유고요. 앞으로는 쿼드나 또한 그 민주주의 10개국 모임인 D10 모임, 그리고 기술 선진국 협의체 12개국 참여를 좀 더 압박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중국 입장에서도 외교 전략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시키고요. 뭐 종전선언, 평화협정까지도 일일이 논의 과정에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뭐 영내 영향력을 확대시켜주는 중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의 미중 관계나 남북 관계는 아무래도 그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반도국의 숙명이 앞으로도 계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중 관계 종속 변수에 의해서 뭐 현재도 미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늘 이렇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될까봐 불안불안한 모습인데 외교적인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시는 분들 벌써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들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내일의 붐 함께 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바로 운영 원칙과 포트폴리오 그리고 내일의 붐 종목 힌트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 한 종목씩 포트에 편입시키겠습니다. 종목은 최대 5개까지 포트에 편입하고요. 제시된 손절가 이탈하게 되면 포트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종목들 상승률 현황 한번 확인해 보시죠. LS 네트워스 2.58%의 상승률, 대원산업이 1.84%의 상승률, TBC가 0.39%, 그리고 KCTC가 0.63%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부 MEC가요. 6.51%나 상승하면서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자, 다음 이번 주 종목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AT세미콘부터 보시면요. 2.31%, 우리조명이 2.74%, NVTA 코리아가 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1.63%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음악병실 관련주들도 상승을 오늘 해줬었죠.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힌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상파 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10년 넘게 꾸준한 흑자 지속 중이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왠지 좀 익숙한 힌트 같지 않나요? 이 종목 어떤 건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가격 전략과 노란톡 입장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영 원칙부터 포트폴리오 현황 그리고 오늘 종목 힌트까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종목들이 순항을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 리뷰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보 MEC 한번 볼까요? 네, 세보 MEC 차트 같이 살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보 MEC 일봉상의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본 종목은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자, 금요일에 공략을 하고 바로 다음 날 수익권 도달했다가 다시 한번 매수 영역대까지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주고 올랐다 빠졌다가 오늘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당시에 지난주 금요일에 6,650원 부근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매수를 권고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자, 거래대금이 터졌다. 근데 이 종목이 장대 음봉을 기록했기 때문에 고가에서 매도세가 매수세를 찍어 누른 게 아닙니까? 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자, 결과적으로는 전일자 종가보다는 주가가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올라왔고 네. 직전에 이 고가 영역들을 종가상 위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 종목 단기 시세에 좀 분출 가능성을 높게 전망했고요. 실제로 다음 날 바로 수익권 그리고 오늘까지 월, 화, 수, 목 4일 만에 매수가 대비 6% 이상의 좀 상승 파동을 노려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이제 4% 정도까지 좀 추가 시세 기록하면서 우리 노란톡에서는 또다시 네. 제 매도 사인을 좀 남겨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 행복 챙기신 분들, 수익 챙기신 분들 하락 전환 시 평단가 익절선 대응을 좀 반드시 지켜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청산된 비중은 오늘 다시 소개시켜드릴 종목으로 교체해서 다시 또 단기 시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보 MEC 지금 윗꼬리 달고 6,9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수익 실현하시고 또 행복을 누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노란톡방 안 들어오셨다면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보내주세요. 여기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편입이 됐었던 종목이죠. NVH 코리아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종목도 굉장히 좀 순항해주고 있거든요. 1.54% 정도 지금 상승 구간인데 네. 장중에 더 올랐었어요. 이 종목도 네. 리뷰 좀 도와주세요. 일단은 뭐 지금 우리 증시가 굉장히 또 재미가 없습니다. 네. 뭐 NFT, 메타버스, 뭐 우리 뭐 블록체인, 게임, 뭐 네. 게임 뭐 이런 쪽으로 만약에 공략을 하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또 행복한 목요일입니다. 네. 우리 수능 뭐 우리 수험생들 열심히 이제 고군분투하고 계실 텐데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오늘 또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날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NFT, 게임,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만 수급이 단기적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종목군들은 뭐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보다 떨어지는 종목들이 지금 2배 이상 많은 좀 힘든 맞아요. 장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제 공략한 NVH 코리아 종목은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바닥권에서 이중 바닥을 다지고 제가 100만 불짜리 매수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구간에서 자, 전일자 거래대금이 터졌고요. 자, 오늘도 장중 플러스 지금 1에서 2% 정도의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을 보이면서 자, 사실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이거는 좀 왜곡된 지수 상승이다. 지금 상승 종목은 500개 종목이고 지금 떨어지는 종목은 870개 종목이 넘어간다.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300개 미만의 종목이 올라가고 있고 600개 이상의 종목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강하게 자, 전일자 거래대금 터지면서 강하게 시세가 매기가 유입됐는데 그 가격 라인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종가 영역대에서 하루 정도 지금 뭐 이렇게 저점을 잘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신규 확진자가 네. 뭐 줄어들어야겠습니다만 전일자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3,000명 이상 발생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자, 그 과정에서 우리 자동차 부품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클린룸, 우리 음압병실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우리 NVH 코리아. 자, 과거에 음압병실 관련주로 부각됐을 때 주가가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 좀 시세 부출한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보합권 그리고 장중에 1% 정도, 2% 정도 뭐 상승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노랑톡에서 제시해드린 목표가 영역대까지 추가 보유하시면서 수익권 도달 시 단기 네. 상승 시 분할 매도 진행하심으로써 수익 극대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렵고 힘든 장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내일의 붐 종목들 상승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역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함께 하실 수 있게 노란톡방 안내해드리겠고요. 여기에서 더 많은 이야기와 함께 정보 받아가시면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붐 종목, 오늘 종목 앞에서 힌트를 살짝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구 경북 지상파 방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10년 넘게 꾸준한 흑자가 지속 중이다라는 거 혹시 우리 내일의 붐 애청자분들이시라면은 어떤 종목인지 아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바로 종목을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보여주시죠. 네, 오늘 종목은요. TBC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033830. 사실 저희가 한번 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 공략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2차 매수 전략을 가지고 나오신 건가요? 네네, 일단 TBC 종목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에 아침에 공략을 해서 하루 만에 6%의 시세를 노려봤고요.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우리 내일의 분 코너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자, 오늘 본 종목이 다시 마이너스 3% 좀 낙폭을 가져가게 되면서 지금 본 종목에 대한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네. AS 차원에서 좀 준비를 했는데 자, 일단은 본 종목 우리 큰 그림에서 보겠습니다. 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매기가 유입되고 자, 큰 시세가 만들어진 구간, 이 박스권 구간을 다시 한번 거래대금 뚫어내면서 주가가 3,000원까지 시세가 분출됐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10월 20일부터 지금 오늘 날짜 11월 18일까지 한 달 만에 지금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 조정받은 상황에서 기업의 청산 가치가 본 기업은 1,18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1,180원까지 좀 오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 기업의 청산 가치 부근이라고 하면은 네. 이 회사가 지금 10년 넘게 방송 사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액이 발생되는 기업이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홍준표 후보 관련된 테마와 이슈가 바닥에서 재료가 소멸되면서 급락이 나왔지만 이 저가 라인에서 1,88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저는 U커브 형태의 반등을 전망했는데요. 자, 일단은 시장에서 네. 단기적인 수급 그리고 그런 우리 뭐 투기성 자금들이 전부 다
NFT, 메타버스, 뭐 이런 블록체인 네. 이런 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지금 빠지기만 하고 안 움직이는 재미없는 우리 과대납폭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TBC 종목에 개별 악재가 있는 것인가? 이 그건 회사 아니다. 방송 오늘 방송 안 하는 것인가? 수능이라서 안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네. 우리 수능이어도 우리 서울경제 방송하는 것처럼 네. 우리 TBC에서도 지금 방송이 잘 돌아가고 있다. 네. 매출이 잘 발생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찌됐건 개별 종목의 악재가 아니라 지수가 너무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우리 과대납폭주 상대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빨리 수익을 내기 위한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찌됐건 테마는 돌고 돌기 때문에 네. 본 종목이 다시 한번 방송 관련된 이슈, 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업 종속성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없다면 다시 한번 바닥에서 큰 상승 파동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오늘 본 종목은 1,800 정정하겠습니다. 1,180원 구간 주요 지지선까지 빠진 상황이지만 자, 지금의 구간은 우리가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 아니라 우리는 추가 대응을 해서 그 이후에 U커브 우리 기술적 반등 구간의 오른쪽 구간 혹은 V자 반등 구간에서 혹은 W자 반등 구간에서 우리는 수익과 행복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좋은 우리 바닥권 영역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다라는 견해를 좀 밝혀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우리 TBC 종목이 이게 거래대금 바닥에서 터지고 이제 막 치고 가는 그 상승 초입에서 공략한 종목이 아니라 대바닥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기업의 청산가치 북은 우리 1,180원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자, 과거에도 우리 1,180원에서 조금 기간 보유했을 때 큰 우리 매기가 유입되는 시점에 특정 이슈와 상승 모멘텀이 부각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큰 기술적 반등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고요. 네. 저는 본 종목의 매수가 1,180원 밑으로 1,130원에서 1,180원 구간 비중 5% 추가 매수, 2차 매수, 신규 매수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손절가 저는 1,090원으로 조금 더 늘려서 잡고 1주에서 2주 정도 네. 단기적으로는 금, 월, 화 이상 3거래일 이상의 좀 반등 노려보시는 걸 좀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본 종목이 지금 과대납폭인 부분이 우리가 만약에 3,000원에 공략을 했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60% 빠졌으면 이거는 굉장한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대바닥에서 싸게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종목이 빠지는 위기가 곧 기회다. 우리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해서 비중 5%의 비중을 더 공략한다. 그리고 이것으로 오늘 내일의 분 코너에 종가 베팅을 대체한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네. 한 종목만 더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제가 이제 노랑톡에서 네. 우리 T사이언티픽이라는 종목을 이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서 매기가 유입될 때 공략을 드려서 T사이언티픽이요? 네, 맞습니다. 네. T사이언티픽 우리 10월 18일입니다. 네. 노랑톡 빨리 입장해 계신 분들께 본 종목 같이 종가 베팅으로 추천드렸고 하루 이틀 3일 만에 매수가 대비 10%라는 상승 파동을 노려봤었던 종목입니다. 네. 자, 그렇게 우리는 3거래일 동안 3년치 은행이자 이상의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요. 자, 본 종목이 평단가를 이탈하고 우리 손절가까지 빠진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우리 빗썸, 우리 T사이언티픽이 빗썸의 지분을 우리 가지고 있다라는 이슈가 자, 다시 부각이 되면서 자, 과거 거래대금 터지면서 상승 그리고 조정 받은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역대급의 매기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직전의 고가 라인을 돌파하고 4,100원까지 좀 추가 시세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과거에 우리 T사이언티픽 종목도 우리 가상화폐 관련주로 시세 분출할 때 10%의 상승 파동을 노려봤었던 종목인데 네. 그 상승 모멘텀이 이렇게 안 좋아졌던 시점도 있고 오늘처럼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폭발할 때는 다시 바닥에서 강하게 또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도 특정 악재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지만 다시 한번 우리 바닥에서 시간이 지나서 이 공포감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조그마한 호재에도 주가가 강하게 들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우리가 반도체 제가
장비 관련주로 말씀을 드렸던 네. AT 세미콘 차트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자, AT 세미콘 조금 짧게 해주셔야 될 것 차트입니다. 같아요. 네. 자, 이번 주 월요일에 제가 종가 베팅으로 진행하는 거 권고 드렸는데 추천드리자마자 3% 정도, 2% 정도의 상승 파동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과거 10,000원에서 현재가 1,400원, 1,500원까지 대바닥을 찍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1,400원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1,500원 밑으로 물량 확보하시면 좋다 네. 이야기 드리고 3%가 올랐는데 오늘 또다시 삼성전자가 72,000원 구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7만 원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본 종목이 다시 1,400원 구간 직전의 저가 영역대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지금 지지라인 1,400원에서 1,350원으로 50원 정도 더 늘려서 잡고 추가 반등 노려보시는 거 권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내일의 붐 오늘 소개해 주신 종목은 TBC 2차 매수 가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1,180원에 매수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거나 민경철 위원님이 이렇게 다르게 또 소개해 주신 종목들 빨리 좀 캐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세요. 저희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종목 분석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자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